안녕하십니까.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팩트와 칼날입니다. 지금 용산공원을 둘러싸고 새로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할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한쪽에서는 서울 한복판의 귀중한 땅을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렵게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국가공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합니다. 저는 양쪽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는 공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울에는 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둘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얻는 제3의 길을 제안하려 합니다. 용산공원의 약 70%는 녹지로 확실하게 보존하고 나머지 약 30%를 고밀 복합 개발해 2만 내지 3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산공원만이 아닙니다. 용산에 2만 가구, 3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서울 집값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시장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용산뿐 아니라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을 고밀 개발해서 서울의 좋은 지역에도 앞으로 새 아파트가 계속 공급될 것이다. 이 믿음을 시장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집값 안정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이야기할 때 몇십만 호라는 숫자에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택은 자동차나 냉장고와 다릅니다. 위치 자체가 상품의 본질입니다.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에게 수도권 외곽에 집을 공급한다고 서울의 수요가 그대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강남에 살고 싶은 사람에게 먼 신도시로 가라고 하고, 용산이나 여의도에 살고 싶은 사람에게 외곽으로 가라고 한다고 그 수요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급의 총량만큼 중요한 것이 공급의 위치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공급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공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공원 조성지구는 약 300만 제곱미터, 91만 평 규모입니다. 저는 이 땅을 모두 아파트로 만들자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용산공원의 역사성과 상징성, 남산에서 용산을 거쳐 한강으로 이어지는 녹지축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공원 전체 약 300만 제곱미터 가운데 70%를 공원으로 보존하면 약 210만 제곱미터가 남습니다. 약 63만 평입니다. 용산에 남는 녹지만 해도 서울숲의 4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 정도면 서울을 대표하는 거대한 국가공원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30%, 약 90만 제곱미터를 고밀 복합 개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원 한가운데 아파트를 여기저기 흩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에는 최대한 연속된 녹지를 만들고 용산역과 국제 업무지구 등 기존 도시와 연결되는 외곽 지역에 건축물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낮고 넓게 짓는 것이 아니라 좁고 높게 짓는 것입니다. 건축물이 차지하는 지상 면적을 줄이고 주차장과 일부 기반 시설을 지하화해 더 많은 지상 공간을 녹지와 보행 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공원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거대한 공원과 고밀도 도시가 공존하는 새로운 용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몇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단순히 용적률만 가지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에는 도로와 학교, 어린이집과 공공시설, 상업시설과 문화시설, 보행 공간과 녹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서울의 대규모 고밀 개발 사례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실 주공 5단지를 보겠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정비구역은 약 35만 제곱미터대이고 현재 정비계획상 약 6,5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고층은 70층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전체 구역 면적을 단순 비교하면 1만 제곱미터당 약 180가구 수준입니다. 이 밀도를 용산의 90만 제곱미터에 그대로 적용하면 약 1만 6천 가구 정도입니다. 하지만 용산은 기존 대형 평형 중심의 재건축과는 다르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전용 39에서 49제곱미터,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 등을 적절하게 섞고 청년과 신혼부부, 1 내지 3인 가구를 위한 소형 중형주택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40 내지 50층을 기본으로 일부 60 내지 70층을 배치하고 지하 공간을 적극 활용한다면 면적당 공급량을 더 높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2만 5천 가구를 중심으로 실제 마스터 플랜에 따라 2만 내지 3만 가구 범위에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용산에 2만에서 3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서울 집값이 잡힐까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울은 거대한 도시입니다. 수백만 가구의 주택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한 지역의 공급만으로 전체 시장을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공원 개발은 하나의 공급 사업이 아니라 공급 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용산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재건축과 재개발입니다. 서울에는 이미 수많은 노후 아파트와 저층 주거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땅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계속 확장하는 것보다 이미 지하철과 학교, 도로와 상업시설이 갖춰진 기존 도시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사업성이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안전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기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역세권은 더 높게 개발하고 노후 주거지는 정비를 통해 주택수를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 곳곳에서 매년 꾸준하게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부동산 시장은 현재만 보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집을 삽니다. 앞으로 서울의 좋은 지역에 새 아파트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집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안 사면 앞으로 더 비싸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커지면 매수세가 몰리고 가격 상승이 다시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합니다. 반대로 정부가 시장에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면 어떨까요? 용산에서도 공급합니다. 강남의 노후 아파트도 재건축됩니다. 목동도 여의도도 노후 주거지역도 재개발됩니다. 역세권은 더 높은 밀도로 개발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1년짜리 대책이 아니라 10년, 20년 계속되는 도시정책이라고 시장이 믿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집을 놓쳐도 앞으로 새로운 집이 나온다. 저는 이 기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값 안정은 오늘 몇 채를 입주시키느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급된다는 신뢰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몇십만 호 공급 대책을 발표한 적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발표 자료의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착공하고 실제로 분양하고 실제로 입주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단순히 앞으로 몇 년 동안 몇십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하는 방식을 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어느 지역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어느 지역에서 재개발이 시작되고 어느 역세권에서 몇 가구가 추가되고 몇 년 뒤 몇 가구가 입주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공급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재건축을 풀었다가 다시 막고 재개발을 활성화했다가 다시 규제하고 공급하겠다고 했다가 정책이 바뀌는 일이 반복되면 시장은 정부의 공급 계획을 믿지 않습니다. 공급의 양보다 먼저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택 정책은 최소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장기 정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용산공원의 의미를 단순히 2만에서 3만 가구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은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요가 있는 곳에도 공급한다. 그리고 동시에 공원과 환경도 지킨다. 전체 약 300만 제곱미터 가운데 약 210만 제곱미터 70%는 녹지로 보존합니다. 나머지 약 90만 제곱미터 30%를 고밀 복합 개발합니다. 약 2만 5천 가구를 중심으로 2만에서 3만 가구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장기 공공임대, 공공분양과 일반 분양을 적절하게 섞습니다. 개발 이익의 일부는 용산공원 조성과 토양 정화에 재투자합니다. 이렇게 하면 개발과 보존이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개발이 공원을 완성하는 재원이 되는 구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그림은 훨씬 큽니다. 용산에서는 새로운 택지를 공급합니다. 강남, 목동, 여의도 등에서는 재건축을 통해 공급합니다. 노후 저층 주거 지역에서는 재개발을 통해 공급합니다. 지하철역 주변에서는 역세권 고밀 개발로 공급합니다. 그리고 철도 부지와 공공부지, 노후 공공청사 같은 공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공급원이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공급이 끝나면 다른 지역에서 공급이 시작되고 재건축 물량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재개발 물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역세권 개발 물량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서울 전체에 끊이지 않는 신규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장이 믿습니다. 서울의 집은 더 이상 한정된 상품이 아니다. 좋은 지역에도 새 집은 계속 나온다. 바로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대출을 막고 세금을 올리고 거래를 제한했습니다. 그러다가 공급 부족 문제가 나오면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 번째 길을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용산공원도 활용하고 재건축도 활성화하고 재개발도 활성화하고 역세권도 고밀 개발해야 합니다. 대신 무분별하게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 용산공원처럼 지켜야 할 녹지는 확실하게 지키고 재건축과 재개발에서도 기반시설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개발 만능주의가 아닙니다. 공급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올해 몇만 가구, 내년에 몇만 가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서울에서 새 아파트가 계속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무리해서 사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도 좋은 집은 계속 나온다. 그 기대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주택시장의 불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용산공원 70%는 지킵시다. 나머지 30%는 고밀 복합 개발에 2만에서 3만 가구를 검토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과 역세권 고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합시다. 집값을 잡는 가장 강력한 공급 정책은 한 번에 엄청난 숫자를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집이 나온다. 시장이 이 말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원도 지키고 도시도 정비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집도 공급하는 것. 규제도 무분별한 개발도 아닌 세 번째 길. 저는 그것이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규제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서 신규 주택이 끊임없이 공급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일까요?